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4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았죠. 제가 오늘은 공인중개사업 현업 18년 하면서 올해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공인중개사를 없애니 많이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서명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놓고 협회장님 머리 삭발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참 기획재정부가 왜 11만 공인중개사를 울렸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가 무슨 투기꾼의 어떤 주범도 아닌데 이렇게 좀 많이 대책 없이 잡는 거 보니까 참 좀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뿔이 났는데요. 이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1년도 예산안 홍보자료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도입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정 예산 133억 원 편성돼 있다 이러면서 이게 중개사업 수수료를 이제 안 내고 이래 하면서 어떤 서류를 내지 않고 기계로 해서 전자상거래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생존권을 박탈당하겠다 싶어서 난리를 피우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게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문구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좀 찝찝하고요. 아무래도 느낌이 이것도 점점점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전자상거래로 하면서 우리가 홈쇼핑에 물건 시키면은 이렇게 결제하고 자기들 이렇게 그 사진으로 보내주고 하면은 그거 보고 어떻게 주문을 하고 또 물건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옵니다. 사실은. 그래 따지고 보면은 저도 한 예를 들자면은 홈쇼핑에 옷을 샀다. 제가 핑크색을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물건 받으면 색깔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져봐도 보고 해도 막상 보면은 첫 번째 봤을 때하고 두 번째 봤을 때하고 세 번째 봤을 때하고 또 못 봤던 거를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문제가 될 경우도 있는데요. 하물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아니고 많게는 수십억 되는 이런 물건도 있는데 이거를 전자상거래로 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참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줄인다는 건 좋겠지만 그 기술적인 안정장치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네요. 물론 여기 나중에 해명을 해서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추세가 가지 않을까. TV에도 보면은 이렇게 집을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여주고 안내를 하고 화면으로 집 계약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도 막 빼갖고 가는 이런 판에 어떤 피싱의 우려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의 어떤 안정장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공인중개사들도 괜히 수수료 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보험 안정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완벽하게 한다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은 좀 마음이 찹찹합니다. 주말인데 퇴근도 못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정부가 약간 원망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사실
공무원도 뭐 60세대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죠?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40대, 뭐 50, 많이 가봐야 50대에서 막 잘려갖고 나와가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져갖고 막 100살까지 지금 사는 이 상황에서, 직업을 왜 자꾸 없애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답답합니다. 직업을 60살, 50살 넘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자꾸만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11만 공인중개사들도 일자리를 자꾸만 이렇게 침해를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자리를 좀 이렇게 해주고 나서 할 수 있는 걸 5, 60대에 70, 80까지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물론 체력은 다 딸립니다. 그때 되면은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뭐 우리 일자리를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올리든가 말든가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대책도 없이 막 시장에 23번째 정책 내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럼 차라리 뭐 돈 많은 사람은 다주택자는 집 한 채씩 뭐 세금을 다 내라는 얘기인지, 한 채씩. 그럼 집 없는 사람을 그냥 집을 그냥 한 채씩 두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없는 사람은 조사해가지고 다 한 채씩 주십시오. 그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살짝 조금 혜택 주는 거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전세입자들 불안하기만 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입니다. 집값 말고도 시급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시장은 의외로 가만히 냅둬도 돌아갑니다. 지금 다주택자 뭐 법인 잡는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집값 잡으려고 해갖고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오히려 도시만 불안하고 경제가 더 멈추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의외로 잘 돌아갑니다. 냅둬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또 불안만 초래할 뿐입니다. 지나치면은 안 한만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수도권을 비롯해갖고 전세난도 완전 전국에 확산돼 있고,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막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도 그 부동산 계통에 일하는 국토부나 기재부나 뭐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머리 터져 나가고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거 정신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공인중개사의 어떤 생존권을 위협하니까 너무나 좀 화가 납니다. 그러면 10월 31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말라고 봅니까? 보지 말지. 투기꾼은 말라고 양상을 합니까? 하지 말지. 희망을 주십시오. 직업을 더 많이. 퇴직하는 사람들, 그래도 정년이 없는 이 공인중개사업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살아날 강구책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중개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감정평가, 세무, 그다음에 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종합 컨설팅, 어떤 것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도. 오늘은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불만은 아닙니다. 바라는 바이고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오래도록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요. 오늘은 주말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